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려면 또다시 버블이라는 게 생기겠죠. 버블이 생기면 또 뭐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그걸 원하냐고요? 아니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죠?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시중에 풀렸던 유동을 축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언제 금리 인상했어요? 2015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 차트로 보겠다고요. 달러 인덱스 차트가 뭐냐? 그냥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화가 강세, 내려가면 달러화가 약세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달러화가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마자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니까 2015년에 정말 달러가 6년 동안 그냥 옆에서 횡보하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3월, 6월, 이번에 12월 달에 거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총 5번.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갔어야 돼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더 강세로 가야 돼요. 자, 2017년 12월 15일 기준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자, 2017년 첫 금리 인상을 했죠.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랑 말랑 하는데 지금 위치가 옆으로 쭉 그어보면은 첫 금리 인상 때가 달러의 가치가 낮아요.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달러가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달러가 5번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갔는지를. 왜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6년, 2017년에 달러와 자산에 투자해라. 굉장히 달러와 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왜? 금리 인상하니까. 금리 인상하니까 달러 강세다. 금리 인상하니까 달러 강세다. 너무나 쉬웠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달러와 예금에 계속 투자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2016년 8월달 기사예요. 연내 금리 인상 예고, 달러 강세에 투자해볼까? 금융기관들도 달러 상품에 굉장히 많이 푸시를 넣었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게 17년 2월이네요. 미국 하반기 금리 인상 강달러 온다는데 달러 지금이라도 사둬야 되나? 그러면서 각종 금융 대표들이 달러 전망을 강달러다 뭐 계속 전망했다고요. 거기다가 2017년 3월 달에 역시 달러와 예금 사상 최고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달러 들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달러 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7년 초만 하더라도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1080원. 그렇죠. 11월 달에 1100원이 무너져요. 원달러 환율이. 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가 약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나와요? 지금이 살 때 시중은행 달러 예금 한 달 때 5조 원 증가. 12월달 기사 볼게요. 이거다. 12월 14일에 나온 기사예요. 달러 쌀 때 사둬야 외화 예금 800억 불 돌파. 역대 최대. 달러 화재기 조짐. 왜냐? 1100원도 무너졌으니까. 외화 예금이 800억 불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다 달러가 강한 거라고.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속상해요. 왜?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약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러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달러가 중장기로 가야 돼요? 달러 인덱스에서도 보셨잖아요. 너무나 쉬웠던 거예요. 뭐가 쉬워요? 금리 인상은 달러에 갑니다. 금리 인상은 달러에 갑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 차트가 양적 완화가 끝난 다음에 저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안 돼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정상적이라면은 금리 인상하면은 올라가고, 금리 인상하면 올라가고, 금리 인상하면 올라갔어야죠. 어떻게 해요? 돈들은 강해지는 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왜?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니까 빠르게 먼저 올라가는 거죠. 즉 뭐냐? 선반영인 거예요. 앞으로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약세로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자 근데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로 똑똑하고 정보력이 많은 외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날 발표된 11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이에요. 주식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은 63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별 상장 주식 보유량을 보게 되면은 41%만 가지고 있는 미국만 보겠다. 제외하고 2015년 말에서 2016년 말 1년 동안 약 3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2016년 말에서 2017년 11월 말까지 얼마가 늘어났나요? 약 6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60조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들이 강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을까요? 그럼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주식만 사고 있나요? 앞에 보셨잖아요. 신흥국 증시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을까요? 한 차이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가 돈을 찍어냈던 시기 6년 동안 강세였던 시기 무슨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 돈의 힘으로 상승하던 시대의 상승은 이해가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달러가 강세인데 그럼 달러로 가면은 유동성이 축소될 텐데 그럼 지금의 상승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정상이에요. 자, 옐런 의장이 곧 물러나겠죠?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발언을 한번 읽어볼게요.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를 충분히 확인 후 점진적으로 추가 금리를 인상하겠다. 경기 개선이 지속되고 노동시장 호조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은 적절하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다시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금리 인상이 뭐예요?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 인상하겠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세계 경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환자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았어요. 2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꽂았는데 환자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또 2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꽂았는데 안 살아나요. 총 6년 동안 산소호흡기를 꽂으면서 살려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환자가 생각해요.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산소호흡기를 떼고 나와야 된다고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돈의 힘으로만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즉 언제냐? 돈의 힘이 아니라 탄탄한 실적과 경제 지표의 긍정적 경제 지표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도 되겠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충분히 얘가 튼튼하구나 라는 경기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얘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의 힘에서 기업 실적과
탄탄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바로 실적 장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을 안 찍어줘도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자, 이렇게 실적 장사로 넘어간다. 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 경기가 좋고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글로벌 경기가 좋으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 뭐 경제 지표 막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어려워요, 용어가 사실. 그리고 용어 제가 설명드려봤자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예요? 수출 국가.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우리나라는 배달 국가가 아니라 수출 국가예요. 자,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다. 그럼 대표적인 수출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1월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9월 수출 분양인데 9월 수출이요 551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은 4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통계 작성 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의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사상 최대의 일평균 수출 실적을 기록합니다. 좀 더 세부사항을 읽어볼게요. 9월 수출 급등은 13대 주력 품목 중 10개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 주력 품목 내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급증,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대선진국 및 전 신흥국으로 수출 포도세에 기인한다. 수출 잘 되고 있나봐요. 이번 주에 발표했던 최신 자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17년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돌파, 세계 무역 비중 최초로 3%대 진입, 역대 최고 교역 수출 비중 달성 가능성을 얻었고요. 무역 통계 작성 이제 역대 최단 기간 수출 5천억 돌파 했고요. 이는 글로벌 무역 보호무역 질이 강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는데 그 의미가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못 느껴요. 왜? 우리는 밥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010년이 이렇게 좋았구나. 그러면 2018년 전망은 어떠할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전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분화될 거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점을 연준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점으로 잡아요. 왜 연준을 잡느냐?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준에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주가가 경기가 안 좋다 라고 발표하면 주가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전문가가 제가 아무리 시장 분석을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주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말 한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어디를 갖고 가는 거예요? 진짜 시장, 세계 금융시장 움직일 수 있는 곳 여기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남들 말 듣지 말고. 자, 다른 건 안 보고 GDP만 볼게요. 네, GDP만 볼게요. 9월달 전망보다 GDP 전망이 12월달 FOMC 자료예요. 9월달 전망보다 GDP가 더 좋아졌어요. 2018년 전망 역시도 더 좋아졌습니다. 다시 점도표를 볼게요.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에도 역시 금리 인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약 3번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번 12월 FOMC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금리 인상은 뭐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해야겠네요. 2017년도에 저희 여기 회원들도 계시고 저희 전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2017년 내내 세미나때 강조했어요. 지금 시장은 하락을 두려워할 시장이 아니라 상승을 두려워해야 할 시기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다.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3천 갈지 4천 갈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주식하기 좋은 시장인가? 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2018년도 역시 저는 주식하기 좋은 시장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케이. 2018년 전망 괜찮네.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되느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시작점을 저는 삼성전자로 잡았어요. 2017년도 좋고 2018년도 좋다.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